안녕하세요. 지금 입시연구소 마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강사입니다. 현재 대치 명인에서 수리논술 대표 강사, 이투스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서 수리논술 대표 강사, 강북 청솔, 분당 청솔, 강남 청솔 기숙 출강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제가 명인학원에서 2년간 그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저희 그 연구소에서 이제 제 수리논술 들었던 친구들 입결이에요. 그래서 그 200명 중에서 주요대 합격자 명단만 추려놓은 겁니다. 단일 강사가 이 정도 합격을 내는 거는 사실은 그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수리논술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준비를 했기에 이런 입결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여러분한테 소개 드리고요. 저희에게 제가 오늘 그 온라인 강의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어떤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제공될 수 있고, 작년에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코로나 때문에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이 여기서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그램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요건 이제 간략한 내용이고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주된 업무는요, 수리논술 기출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출제 유형하고 구조를 분석하고요. 단원별로, 그 다음에 유형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에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난이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세부국가로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올해는 주요 대에서 미분하고요, 기하하고 미분,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확률, 이런 부분들이 출제된다고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표상으로는요. 그래서 올해 수업에서는 이 내용들이 지금 그 학교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잘 반영돼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더 유리한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은요, 저희 그 수리논술 프로그램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치동에서 한 5개년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학교별 분석 자료들을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매주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사실 현강하고 온라인 강의하고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현강에서도 제가 지금처럼 PPT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보고 학생들이 전 칠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화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현강에서 진행하는 내용하고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전부 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주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텐데요. 매주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면 학생들은 1대1로 1대1 매주 대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요 내용들은 뭐냐면 이게 그 채점 기준들이에요. 학생들이 답안 쓴 내용하고 채점 기준들하고 분석해서 이 학생들이 많이 썼는데 채점은 얼마 안 되고 적게 쓴 것 같은데 실제 필요한 부분들이 잘 들어가서 채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매주 1대1로 대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논술은 결국 채점을 받아야 합격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매주 본인이 쓴 답안이 채점자한테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지도받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지금 답안을 제출하고 대면을 받은 내용들을요, 저희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요. 그래서 수강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러면 이건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컨설트했던 시트예요. 그래서 학생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6평 기준으로 우리가 수능 최저가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체크를 해요. 자, 그렇게 되고
저희 6평을 기준으로 수능 점수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시 대학이 어느 정도 라인이 형성되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일단 입시의 기본은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시에 어느 대학이 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통해서 수시 지원에서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논술로 아까 입력됐던 점수들을 가지고 이 친구가 어디를 쓰는 게 유리한지를 체크해주는 컨설트를 매해 실시했어요. 자, 올해도 실시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최근 5개년 모집 인원, 경쟁률 예측하는 저희 기본 우리 연구소 내부의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어떤 과에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한지. 그래서 입시 시작은 원서를 넣을 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서를 잘 써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그 수강생인데요. 그 수강생 중에서 그 6평 점수가 이렇게 나왔던 게 실제 사례 갖고 말씀드릴게요. 6평 점수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6평 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보통 어머님들 어디 학생이 쓰고 싶어 할까요? 네, 이과들은 보통 6평 점수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의예과 쓰고 싶어 합니다. 네. 이 친구도 뭐 6평 점수 잘 받았고요. 이 정도면 엄청 잘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의예과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던 친구예요. 자, 그럼 저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6평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디 의예과를 써야 될까요? 어느 학교? 자, 그래서 6평 점수는요, 뭘 알려주지 못하냐? 논술로 어디를 써야 될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가 받은 수능 점수를 한번 볼게요. 자, 수능 점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실제 수능 점수를 보면 아까 6평 점수랑 비교해 보시면 수능은 6평보다 점수가 약간 하락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행히도 근데 이 친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합 4는 맞췄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시면 그 의예과의 최저 기준 중에서 가장 무난한 컷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겨우 다행히 3합 4를 맞췄습니다. 그럼 수능 점수가 실제 이렇게 나오면 이 친구는 원서를 어디를 썼어야 유리했을까요? 는 사실은 수능 점수나 6평 점수나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모의고사 답안을 제출했을 때 그 답안들을 분석해서 어디를 쓰는 게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친구는 일단 이공계열은 쓰지 않았고요. 자, 학생부는 4개 썼어요. 4개 썼는데 학생부는 탈락했고요. 자, 의학계열을 썼는데 논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1순위로 연세 원주를 써라, 2순위로 경희대를 써라 이렇게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순위로 연세 원주 쓰고 경희대 이렇게 썼는데 연세 원주는 아까 3합 4인 컷이 안 됐죠. 탈락했고요. 자, 실제로는 경희대를 써서 경희대 치해를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이 친구가 어딜 써야 유리한지 그것들을 잡아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케이스를 하나 더 볼게요. 자, 6평 점수가 이렇게 나온 친구예요. 점수를 보면 조금 친근한 생각이 드시죠? 네. 자, 그래서 요 점수 보시면 국어 4, 영어 3, 수학 3, 물리 4, 지구과학 5.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6평 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친구는 논술로 어디를 써야 될까요? 자, 근데 논술로 어디를 써야 될까요? 라는 고민도 있지만 보통 점수대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가 지금 논술할 때야? 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머니 그 논술은 언제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논술 준비의 시점은 대부분은 뭐 3월 지나고 그 다음에 1학기 내신 지나고 그 다음에 뭐 2학기 내신 지나고 그 다음에 뭐 6평 지나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
자기가 원하던 것들이 잘 안 돼서 준비 상황이 잘 안 맞춰져서 밀려서 준비하는데 대부분 그래서 6평 이후에 시작을 합니다. 이 친구도 6평 이후에 시작하는 친구고요. 자, 그렇지만 6평 모의고사에서 말하는 이 점수는 논술로 어디 써야 되는지 알려주진 않아요. 수능 점수 한번 볼까요? 수능 점수 보면 이 친구는 전략이 좀 보이실 거예요. 아까 국어가 다 했는데 안 되는 국어를 버렸어요. 그래서 1등급 빠졌네요. 자, 영어는 3등급이었는데 점수를 1등급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맞춰졌죠? 이하보가 맞춰졌어요. 자, 논술 최저로 이하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최저 기준을 충족합니다. 나머지가 구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논술 최저가 없는 대학도 13개 대학이나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최상위 대학인 연세대하고 한양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논술 최저는 사실 가혹한 전형이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 올해 이과들은요, 그 수학에서 문과들이 깔아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솔직하게 최저를 맞출 확률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정시로 이 점수를 받으면 논술로 어디 써야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정시로는 어디 써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이 정도면 한 30에서 36% 정도 누적 퍼센트에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 뭐 전문가들끼리는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는 서울 기준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진 정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정시 점수고요. 그 정시에서 벌어진 일은 논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술로 체크한 파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6평의 점수가 이렇게 나왔고 수능의 점수가 이렇게 나왔지만 물론 의학계열을 쓰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이 점수로 의학계열 쓸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공계열을 쓰기에 추천시켰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학교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한 케이스는요, 연세대하고 경희대, 아주대,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이렇게 지원시켰어요.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 친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디 합격했냐? 연세대, 도시공, 경희대, 응용물리 두 군데 합격한 케이스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과 모평은요, 논술로 어디 갈지 알려주지 않아요. 논술로 어디 갈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논술 강사예요. 그래서 매번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이 친구가 유리한 지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6평 점수예요. 자, 국어 4, 영어 3, 수학 4, 그 다음에 화학 2, 생명과학 2, 3. 잘 보시면 원대한 꿈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점수를 한번 볼게요. 자, 수능 점수 보면 국어 3, 영어 2, 수학 2, 1, 2를 찍었어요. 정말 점수가 엄청 많이 올랐죠? 자, 저희 수업은 이런 상태가 나오길 바래요. 그래서 시간은 일주일에 딱 3시간 씁니다. 그리고 이 3시간 내에 논술 전형 준비를 시키는 거야. 더 많이 쓸 수도 없어요. 숙제는요 30분 분량이 있어요. 30분 정도. 일주일에 80시간 공부한다고 하시면 80시간으로 정시 30% 40%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3시간 30분 시간 주시면요, 이걸로 보통 이과들은요 문과가 같이 포함된 퍼센트를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과들은 보통 15% 정도의 인원을 논술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80시간 동안 공부해서 3, 40%에 해당하는 전형 정시 준비 열심히 하세요. 그 중에 3시간만 저한테 주시면 15%에 해당되는 논술 전형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처럼 저희는 시간을 많이 쓰려고 하지 않아요. 논술 수업에만 집중하라고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정시에 올인해서
정시 준비를 잘 해내야 된다고 수업 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나오고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 안배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수업 스타일로 준비를 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도 어머니 논술로 가야 돼요. 저희가 지원한 학교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 1순위 픽 한양대, 그 다음에 4순위 픽 연세대. 자, 그래서 실제는 뭐 중앙대까지 합격한 케이스인데요. 자, 저희 1순위, 4순위 그 상위 순위에서 합격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은요. 저희가 이 자료를 이 특수에 제공을 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케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양대하고 연세대는 아까 전에 그 점수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5%대까지도 보이는 누적 점수가 5에서 7%까지 보이는 충분히 좋은 상향을 이뤘지만 실제로는 한양대나 연세대를 갈 수 있는 점수는 아니죠. 논술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온라인 수업에서는요, 사실은 저희가 그 주요 학원에서 하는 수업을 그대로 현장 강의를 송출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수업 듣는 거나 라이브로 수업 듣는 건 사실은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처럼 어머니 보시다시피 제가 패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프로젝션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은 화면을 보는 거가 똑같기 때문에 라이브나 현장 강의나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라이브 강의를 100명 정도 운영을 한 반이 있었어요. 현장 강의랑 똑같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 강의의 만족도가 사실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라이브 강의를 기획을 한 건데요. 저희는 이 현장 강의와 똑같은 강의하고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1대1 첨삭 지도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일일이 시간에 체크해서 이 시간에 맞춰서 시간 약속을 잡고 모의고사 본 내용을 가지고 채점 기준을 가지고 대면 지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 내용들이 누적돼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학을 선택되도록 컨설트 시트까지 제공돼서 9월에 원서를 쓰는데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뭐 커리큘럼은 사실은 현장 강의랑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명인의 데스크에 커리큘럼은 뭐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매 시간 실전 모의고사 응시하고요. 저희가 답안을 분석해요. 그러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할 때마다 매주 한 번씩 첨삭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요. 커리큘럼별로 성적표가 제공이 돼요. 달에 한 번씩 정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9월에 원서 쓰기 전에 논술 지원 전략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자료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온라인이나 현장이나 똑같이 답안 체크하고요. 성적표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지원 전략서들이 제공이 돼서 이 내용들 가지고 원서를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 뭐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요것들은 어머님들이 만약에 명인의 저희 수업을 온라인 강의 수업을 등록하시게 되면 명단이 저희 연구소로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준비사항이 뭔지 저희 연구소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은 제가 여러 군데에 나가서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물리적인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반응이 좋은 그리고 합격률이 좋은 이런 수업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제공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와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완성도 있는 수리논술 상품을 정말 어디 내놔도 떳떳한 그런 수리논술 상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은 얼마든지 그 저희 그 마음 연구소라든지 명인 학원에 문의하시고 저희가 그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친절히 답변하셔서 의문 사항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논술은 보통 6평 이후에 대부분 인원이 준비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선택과 집중하고 정확한 내용을 다루게 되면 의외로 논술은 합격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가 200명씩 합격시키는 거는 사실은 그 특별한 관점과 그다음에 특별한 준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논술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좀 잘 전달이 돼서 좋은 입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려서 죄송하고요. 시간이 되게 되면 꼭 현장에서 설명회도 열고 질의응답도 받아들이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최대한 해소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